천재 페이지 76이요. 천재 페이지 76 공동소유라고 이러면 나와있죠? 공동소유 나와있어요? 자, 313번 보세요. 313번 공유자가 지분을 처분하려면 지분을 처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여기서 지분 처분하고 뭐하고 비유하라? 공유물.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 지분을 처분할 때는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자, 77페이지 314 갑과 을과 병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과 을과 병이 그런데 병의 지분이 지금 얼마나 되겠죠? 3분의 2죠. 3분의 2다? 그러면 갑하고 을은 각각 6분의 1, 6분의 1이다 이 말이죠. 병이 누구죠? 3분의 2죠. 가반수.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등기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반수에도 등기할 때는 전부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얼마만 유효이다? 3분의 2. 그럼 얼마가 무효다? 3분의 1. 그러면 전부 말소를 청구해야 돼? 3분의 1만 말소해야 돼? 3분의 1만. 그래서 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얼마 말소한다? 3분의 1만 말소 청구. 3분의 1만 이렇게 등기니까. 자, 264조는 공유물의 처분 변경이죠. 자, 313번 공유물 분할의소. 우리가 분할의 소송이죠. 아까 우리 뭐랬죠? 필수적 공동소송 기억나나요? 필수적으로 반드시 말이죠. 공동으로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공유물 분할의 소는 몇 개요?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뭐를 할 수 있다? 분할 청구는 누가 한다? 분할 청구는 각자 분할에 대한 협의는 누가 한다? 전원. 알겠죠? 316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못한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줄거 봐. 그걸 뭐란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 전원의 합의 이 말이죠.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처분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265조 공유물의 관리나 보존이죠. 보존은 뭐다? 지분의 가반수라고 그랬죠. 317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의 침해. 작년에 나왔죠? 아까 말했죠? 우리가요 공유물에 대한 관리나 사용 수에 관한 합의는 승계인한테도 승계가 되죠? 그런데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본질적 부분을 침해.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18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 줄 것이고 가반수 지분권자를 할 수 있다. 두 가지. 점 찍고 임대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점유나 뭘 할 수 있다? 임대.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으로 이게 항상 배타적인 사용수익 줄거 봐.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 아까 내가 몇 번 뭐라고 그랬어? 점유다. 점유. 그러니까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를 뭐란다?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알겠죠? 적법하다. 옆줄 긋고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 청구 X, 차임 청구 X 이렇게 인도 청구나 차임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265조 공유물의 보존 관리 보존이라고 되어 있죠. 그 공유물의 관리 보존은 보존에 누가 한다? 각자. 자, 319번 제3자죠. 지금 제3자 거기를 우리가 제3자고 공유자고 다르죠. 제3자가 뭐랬다? 불법 점유, 불법 동그라미. 그럼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 누가 한다? 각자. 그래서 공유자는 단독으로 의뢰됐죠. 전부에 반하는 청구. 그 다음에 또 불법 점유니까 거기서 뭐라 나왔어? 불법 점유 줄거 봐. 거기서 뭐가 나올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 옆줄 긋고 각자 플러스 지분 비율 이렇게. 우리가 불법 점유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죠. 각자 플러스 지분 비율로 이렇게. 자, 다음에 320번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거기가 줄거 봐.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란 말이죠. 불법. 협의 없이니까 불법.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20번의 소수 지분권자를 뭘 한다? 각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321번.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된다. 보존이다, 아니다. 보존은 누굴 위해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322.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 일부를 줄과 배타적으로 점유, 적법이다, 불법. 소수니까 불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무슨 행위가 튀어나와야 된다? 보존 행위, 보존. 그러니까 다른 소수 지분권자 줄거 봐.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뭐란다? 각자라고 얘기하죠. 각자는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23번.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줄 것이고, 임대, 점 찍고 점유 가능이죠. 임대나 점유할 수 있죠. 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 다른 말로 누구다? 적법한 임차인이죠. 적법한 임차인에 대해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퇴거 청구라든가, 또는요 인도 청구라든가 부당이득 반환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세 가지가 안 돼. 퇴거 청구도 안 되죠. 건물의 인도 청구도 안 되죠. 뭐도 안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된다. 왜요? 과반수로부터 넘겨받았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공유물의 부담이라는 거 한번 했었죠. 지분의 비율로 의무로 부담하고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의무 이행을 지체할 때는 지분을 할 수 있다,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 없이 사망하죠.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기속하는데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등기. 자, 그러면 324.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옆줄 긋고 등기해야 물권 변동. 그 다음에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을 부담하죠. 비용.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뭘 한다?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죠. 326.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 줄과 각자의 청구. 그 다음에 분할 청구하면 공유물 분할의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거기 줄거 봐. 공유물 분할의 법률 관계가 발생 이퀄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 전원이 참여해야. 자, 327. 각 공유자는 단독 동그라미하고 바로 옆에 분할의 청구. 단독으로 분할 청구죠. 그럼 분할은 전원의 합의. 전원의.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는 어떻게 한다? 전원. 청구는 누가 한다? 각자. 자, 그다음에 328번 또 나왔죠? 공유 분할 청구서에서 분할, 현물 분할의 협의 동그라미. 협의란 말을 봐봐. 이런 아무리 소송이라도 우리가 형성 판결이라고 그랬죠. 형성 판결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형성 판결은 뭐냐면 판사가 토지를 이렇게 나누라, 이렇게 판사가 결정을 내린 건 판결이라고 그래. 그런데 소송 중에 판사가 그러겠네. 둘이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둘이 협의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알았다고 해서 둘이 가가지고 이제 조종관이 이렇게 2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둘이 가가지고 조종관 앞에서 앉아가지고 협의를 하죠. 그럼 뭐다? 비록 소송 중이지만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해가지고 합의에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다? 계약이죠. 계약. 알겠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요, 뭘 한다? 현물 분할 협의로 조정이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된다. 329. 분할 청구가 있죠. 분할 청구가 있으면 소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의무.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왜 그러냐? 우리가 청구는 각자가지만 분할은 전원이 해야 되니까요. 등기된 등기 동그라미. 분할 금지 특약은 물권적 효력 줄고, 이런 물권적 효력을 말한다? 대항력이죠. 대항력을 물권적 효력. 이런 봐봐요. 우리가 주택임대차에서 뭘 하죠? 전입신고하죠. 전입신고하면 뭐가 발생해?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 대항력을 판례가 뭐라 했냐? 판례가 물권적 효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물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물권은 뭐가 있다? 대세효가 있죠. 대세효.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생김으로 이 말이죠. 물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지분권을 승계한 사람한테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으면 봐봐. 지분권을 승계인 누구야? 승계 제3자죠. 제3자 써봐. 승계인한테. 그럼 만약에 등기가 없으면 승계인한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331번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죠? 그 분할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분할의 방법은 269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죠. 그래서 협의상 분할이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뭐다? 재판상 분할이고. 그 다음에 2항 봐봐. 2항은 뭐냐면 앞에다 써봐. 재판상 분할의 경우 이 말이죠. 재판상 분할의 경우 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랬죠. 그러니까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하여 현재의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한다. 경매가 먼저 경매 대금이죠. 대금으로 나누라. 다른 말로 대금 분할이다. 이렇게. 332번 공유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 분할의 손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333 재판에 의해서 분할하죠. 그럼 재판상 분할이죠. 무슨 분할이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다. 334 공유물을 공유자한 사람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일단 분할했는데 한 사람은 괜찮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맹지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너 다 가져가 우리한테 돈으로 줘 그냥.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다음에 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이죠.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그 말이 중요해.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자, 335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줄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줄고 저당권 설정을 한다. 이퀄 처분행위라고 그래. 다른 말로 뭐죠? 이 말이 다른 말로 자기 지분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왜요? 저당권 설정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라고 하죠. 물권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라고 그래. 이런 봐봐. 물론 여러분들이요 머리에 휴식기가 있어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요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보면 뭐라 그러냐? 착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법률 요건 의무 부담이죠. 의무 부담은 누구든지 하죠. 그런데 뭐가 있다? 물권행위가 있죠. 물권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 처분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럼 그 물권행위가 뭐냐? 물권에 관한 것은 물권행위죠. 소유권을 이전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이전한다, 전세권을 소멸시킨다. 물권에 관한 것은 물권행위. 그 물권행위를 뭐라 한다? 처분행위. 물권행위하고 또 뭐가 있죠? 처분행위. 준물권행위. 채권 양도, 무채재산권의 양도 있죠? 그것을 준물권행위. 이런 강의 노트 첫 페이지 보고 나와 있어. 알겠죠? 그것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것을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당권 설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물권행위다. 물권행위는 다른 말로 뭐다? 처분행위다. 그러면 처분행위인데 뭐를 처분하냐? 맨 앞에 보면 지분이다. 지분을 처분한다. 아까 말했죠?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걸 가지고 이제 읽어봐 이제. 그럼 아주 간단해.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336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337 대금 분할의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대금 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어떻게?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똑같아. 알겠죠? 분할이니까 무슨 분할인지 뭐가 중요해요 그게요. 알겠죠? 그런데 338이 또 338은 시험이 2번이나 나왔죠 최근에요. 이게 바로 뭐죠?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을 했죠.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기 전에 공유물이 분할되죠. 그러면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OX, X 분할물 위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합의하고 총류인데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셔요. 자, 339를 한번 보시면 합유 재산을 합유자 1인의 명의로 보존 넣기.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합유자라고 하면 그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앞으로 등기하면
그 사람의 지분을 그 상대방한테 뭐한 거나 마찬가지다. 명의 신탁과 똑같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겠죠? 자, 340번. 합유물에 대한 보존. 여러분, 합유는 뭐가 있다? 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분이 있으니까 합유물에 관한 것은 뭐가 똑같다? 공유물에 관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하고, 관리행위는 뭐 한다? 지분의 과반수를 하고, 처분병행위는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 합유 지분은 지분은 원래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모임이니까. 합유는 지분이 있으면 처분을 못해.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의 동의. 그래서 맨 끝에 줄 거 써. 원칙 처분 X. 원칙적으로 처분 X. 원칙적으로는 처분이 안 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처분해. 그 다음에 342. 합유물의 처분 변경. 변경도는 변경. 처분 변경. 그럼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 공약과 똑같아. 수인의 조합체. 수인의 조합체는 뭐다? 합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줄 거봐. 법인이 아닌을 비법인이라고 그래. 비법인. 비법인 사단. 다른 말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똑같아.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총유. 344번. 합유자가 사망하죠? 언제나 상속이 안 된다. OX. X. 뭐가 없으면 줄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말이 중요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상속할 수가 없어. 약정이 없으면. 반대로 약정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봐봐. 합유의 대표적인 게 여자들 계모임이란 말이죠. 여자들끼리 계모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사망했다 해봐. 한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집 아들내미가 상속해가지고 엄마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지루박 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원래 상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공동사업이라고 해요. 사업. 아버지가요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은 누가 와도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을 받아서 먼저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간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상속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자, 그 다음에요 345.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하죠? 그러면 특약이 없으면 일부가 사망하죠?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기소한다. 왜요? 일부가 사망하죠? 이퀄 상속 X. 원칙적으로 상속이 안 돼. 그러니까 5명이서 합의자야. 그런데 한 사람이 사망했어. 그럼 원래는 상속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합의물에 대한 소유자는 한 명 빼고 몇 사람으로 된다? 4사람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지금 얘기해.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기소한다 이 말은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상속이 안 되니까 남아있는 사람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사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상속분은 상속인들한테 금전으로 청산해 주는 거예요. 금전으로. 그 상속인한테는 돈으로. 그리고 만약에 공동사업을 했는데 주식을 만약에 같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 주식의 가치가 10억이다. 10억을 상속인한테 주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아웃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유물에 관한 권리는 몇 사람이다? 4사람으로 압축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응용력이니까 응용력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다 하는 것만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46은요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 지분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가 뭐냐? 합유자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등기. 그 다음에 347 조합체의 해산. 조합체가 해산이 되죠. 그때는 뭐란다? 합유관계는 종료한다 줄 것이고 합유물 분할 청구 이렇게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작년에 이제 합의가 나왔으니까 올해 또 합의가 나오기는 약간 어려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총류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총류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알아야죠. 지분이 없다. 그러니까 총류는 각자라든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보존이 뭐고 일단은 뭐란다? 정관이나 규약을 따르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무조건 뭐로 간다? 사원총의 결의로 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348 총류는 뭐가 없다? 지분권이 없다. 지분 처분권이 없다. 자, 그 다음에 349는요 교회가 분열됐다. 우리가 교회의 분열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분열되기 전에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뭐가 된다? 총유가 되고 교단을 탈퇴하거나 교단을 변경하려면 얼마에 동의해서 한다? 3분의 2. 교회 목사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의 재산을 처분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표현대로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담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왜 공유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나는데 왜 없냐?
나머지는 공유가 다 뭐냐? 사례 문제, 사례형 문제고, 이게 이론 문제가 아니고 사례형 문제가 뭐냐? 그럼요, 3분의 2, 4분의 3 이거 있죠? 우리 아까 공유관계에서 불법 점유이 아니냐, 관리행위인데 지분의 과반수냐 아니냐, 차후분 변경이 아니냐, 다 그거예요. 문제가 다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가 그것은 다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요, 지상권에 관한 것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했어요.